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원의 방정식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앞 단원까지는 전부 직선에 관한 내용을 배워봤는데요. 이번엔 도형 중에서 땡그램이 있죠. 바로 원에 대해서 내용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이 원의 방정식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원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주 안 그려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주 그려보시고 그놈의 규칙성을 빨리 발견을 하셔서 그때의 해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도형을 잘 다루는 지름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자, 10강에 해당이 되고요.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우리 책으로는 41페이지서부터 46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간략히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의 방정식이란 그랬는데요. 원의 방정식. 자, 먼저 이 원을 갖다가 방정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원이라는 것은 뭐냐? 원이라는 것은 그 정의가 있죠. 원의 정의라는 것은 바로 임의의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이죠.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갖다가 바로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정점이 있어야 되겠죠. 정해진 한 점이 있고요. 거리가 같은 점들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3cm 떨어졌어, 3cm 떨어졌어, 3cm 떨어졌어, 3cm 떨어졌어, 3cm 떨어졌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가 뭐가 됐다라는 얘기죠. 원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바로 임의의 정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놈들의 거리가 같은 자취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원의 중심서부터 임의의 점까지 떨어진 거리 있죠? 이걸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죠? 자, 바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비춰볼 때요. 우리가 중3 과정에서 2차 함수를 잠깐 배웠었는데요.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었어요? 바로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이 중요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원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원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인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반지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함수에서도 우리가 이 원의 형태를 2차 함수에서 포물선의 형태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배웠었어요. 어떤 것들이었냐면 기본형이 있었고요. 일반형이 있었고 표준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2차 함수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뭐냐면 인수분해 형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도형의 방정식을 다룰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 이 세 가지는 꼭 갖게 됩니다. 기본형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첫 번째 기본형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이 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갖추었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갖추었을 때 기본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놈은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형. 자, 일반형이라는 것은 뭐냐? 보편적으로 원이 갖는 기본적인 것들에다가 일반적으로 갖는 것들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방정식에서는 x에 관한 2차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2차만 가져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2차식이라는 것은 2차, 1차, 0차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x제곱에 관해서도 전부 2차, 1차, 0차를 그 다음에 y제곱에 관해서도 y제곱, y 상수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어떻게 쓰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외에 ax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by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x에 대한 상수항, y에 대한 상수항도 있어야겠지만 상수항은 숫자니까 둘이 합쳐져 버리겠죠. 그놈을 우리는 c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바로 표준형이라는 형태가 있죠. 표준형. 바로 만약에 함수가 수학의 꽃이라면 바로 함수의 꽃은 누가 되냐면 바로 이 표준형이 돼요. 그래서 표준형은 항상 모든 단원에서 중요한 모든 것들을 쉽게 찾아내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표준형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바로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뭘 시킨 거죠? 그렇죠. 평행이동을 시킨 거예요. 이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를 갖다가 바로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표준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X축으로 A만큼이니까 X 대신에 X-A를 집어넣고요. Y축으로 B만큼이니까 Y-B를 집어넣어서 제곱은 나머지 R의 제곱골, 이렇게 반지름의 제곱골, 이렇게 나타낸 것이 바로 표준형이에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 표준형에 좀 중점을 맞춰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왜 이런 기본형이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죠. 이 기본형만 나와준다면 일반형과 표준형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형의 형태가 왜 도대체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고 Y의 제곱의 개수가 1이고 R의 제곱이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했어요. 선생님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고 이 원의 중심을 바로 원점이 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X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Y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임의의 원 위, 바로 요 원 위에 임의의 선생님이 점을 하나 잡을게요. 그리고 이 점을 X축의 좌표를 X, 그 다음에 Y축의 좌표를 Y,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랬을 때 바로 이 원의 자취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원의 중심으로부터 바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있죠? 그죠? 이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반지름 R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R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것은 요 R, 이거 비스듬히 지나간 사선이죠? 이 사선을 긋는 순간에 요 삼각형 자체가 무슨 삼각형이 됩니까?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되죠. 직각삼각형이 된다란 얘기는 이 직각삼각형 안에서는 항상 무슨 정리가 적용이 되냐면 피타고라스라는 정리가 적용이 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요 밑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예요? X의 길이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누구의 길이가 되냐면 Y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내게 되냐면 바로 이런 식을 찾아내게 되죠. X의 제곱과 Y의 제곱을 더한 것은 R의 제곱이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 Y의 자취가 바로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원의 기본형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봤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형이라는 것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시켰다고 보면 되고요. 자, 이놈은 결국은 뭘 뜻하느냐? 원점 0,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에 해당하는 길이가 R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놈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시켰다 그러면 이런 식이 나타나겠죠? X 대신에 X-2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Y-3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가 결국은 뭘 나타내느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을 시켰으니까 원의 중심도 따라가겠죠. 그죠? 단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반지름 R은 죽어도 변하지 않죠. 왜? 똑같은 원을 갖다가 이만큼 이동을 시켰어요. 원의 크기가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놈의 자취만, 위치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나타내는 이 점의 위치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결국은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라고 쓰냐면요. 요것이 0이 되게 하는 2 컴마. 그 다음에 요것이 0이 되게 하는 3. 이것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고요. 반지름은 변함이 없이 R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기본형의 형태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형태도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는 기본형 좀 알아봤고 표준형 알아봤으니까 일반형의 형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반형의 형태 잠깐 보죠.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반형이죠. 그죠? 일반형의 형태를 하나 선생님이 잡아볼게요.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4, 9, 1이니까 5니까 여기 플러스 3이라고 해볼게요. 은0.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생긴 형태를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무슨 형?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일반형은요, 우리가 원의 중심이나 반지름을 딱 보고 한 번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형은 항상 우리가 어떤 형태로 바꿀 준비를 해야 되냐면 표준형으로 바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2차 함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식이 있어요. y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무슨 형으로 바뀌었었죠? 표준형으로 바꿨었어요.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5가 되면서 이놈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플러스 1이 돼서 꼭지점의 좌표가 2,1이구나. 기억납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구했었단 말이죠. 자,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야 그들의 중요한 점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표준형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꾸느냐? 바로 2차 함수에서 배웠던 그 성질 그대로 똑같이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는 상수항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x제곱과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y제곱과 마이너스 4y만 가지고 얼마든지 표준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x제곱하고 마이너스 2x를 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1이죠. 그런데 이건 일부러 만든 거니까 다시 원위치 시키기 위해서 1을 다시 빼주게 되는 거고요. y제곱 마이너스 4y가 있죠?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가 있어요. 자, 요렇게. 자, 이놈도 완전 제곱식 되려면 필요한 숫자가 플러스 4인데 원위치 시키려면 마이너스 4가 필요하고요. 원래 있던 3이라는 숫자가 있죠? 요 3을 더한 것이 0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왜 했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 식하고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요것들을 각각 적어주게 되면 얘는 x-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플러스 y-2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예요. 그럼 마이너스 5에 플러스 3이니까 넘어가서 결국은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고 나서 문제를 해결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게 되냐면 이놈의 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몇 컴마 몇이고 바로 1,2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r이라는 것은 얼마일까? 바로 2라는 것은 루트 2의 제곱이 돼 있죠. 그러니까 반지름이라는 것은 루트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일반형인데요. 거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아마 공식들 나왔을 거예요. 이것은 마치 똑같아요. 2차 함수에서도 우리 공식을 외웠던 게 아니죠. 그죠? 오히려 빨리 더 바꾸는 작업을 빨리 해냈었잖아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빨리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1을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4y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4가 필요하죠. 그럼 여기에다 4를 또 더해요. 이렇게 4를 또 더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완전 제곱식이 됐으니까 x좌표는 요놈의 반이 x좌표가 되니까 1컴마가 되고요. 요놈의 반이 마이너스 2니까 반대 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이 1,2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여기가 온데 이 3이 넘어와서 2만 남을 테니까 반지름은 루트 2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해보면요. 다른 걸로 해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 있다고 합시다. 자,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죠. 이놈의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빨리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의 중심은 일단 x의 1차항의 계수 있죠. 이놈들이 반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반대부, 그러니까 플러스 2컴마가 되겠죠. 2컴마가 되겠고요. 플러스 6이라는 것의 반은 플러스 3이 되니까 바로 반대부 마이너스 3이 원의 중심이 됩니다.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 되고요. 근데 반지름 r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마이너스 4x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4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6y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반의 제곱인 3의 제곱 플러스 9가 필요하죠. 그러면 9하고 4를 더하면 13이죠. 거기에서 1을 빼줘야 되니까 12가 되겠죠. 12는 도대체 누구의 제곱입니까? 그렇죠. 2루트 3의 제곱이죠. 그래서 반지름은 2루트 3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원의 방정식. 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주 하다 보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림을 좀 자주 그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빨리 기본형이 아닌 다른 형태들을 빨리 표준형으로 바꾸는 준비들을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 선생님이랑 설명해 봤고요. 칠판 지우고 문제 보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27번 문제 원의 방정식이란 내용 나와 있죠? 자, 기본형과 표준형에 관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중심이 원점 그랬죠?
중심이 원점하며 이 원점이랑 놀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기본형이에요. 이 기본형은 모든 함수에서 기본형은 언제나 원점이랑 놀게 되죠. 그래서 원점이 중심이다. 이 얘기는 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꼴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이놈의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른쪽에 뭐가 붙어요? 5의 제곱이 붙겠죠? 자, 이렇게 써주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심이 마이너스 1,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그랬죠? 자, 요 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중심이 마이너스 1,2가 나오기 위해선 요 놈이 0 되게 하는 값, 어떤 놈의 0이 되게 하는 값, 제곱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x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0을 만들어주니까 반대부 플러스 1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죠? 플러스 y좌표는 2가 나오려면 여기는 y-2의 제곱이죠. y-2의 제곱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3, 3은 9죠. 9. 이렇게 이번엔 제곱 안 쓰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면 기본형과 표준형을 나타낸 것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다음 문제. 자, 바로 나오네요. 바로. 그쵸?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역시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면요. 점 마이너스 2,3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써주면 돼요? x 플러스 2의 제곱과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반지름 r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남아있는데 바로 이 원이 이런 점을 지나랍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x가 1일 때 y가 6을 만족시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1일 때 y가 6이 되게 하는 누구를 구하여라 이런 뜻일까요? r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 돼버리겠죠. 자, 정리된 결과는 3의 제곱 9가 되겠고요. 플러스 6에서 3 빼면 3이니까 3, 3은 9가 되겠죠. 9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 r의 제곱에 해당하는 것이 통째로 18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정리된 결과를 한번 써보면요. 어떻게 적어주면 돼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퀄 18.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은요. 세점 1,3, 4,2, 5,2를 지나는 원이라고 그랬죠? 자, 이때는 어떤 형태를 쓰는 게 가장 좋으냐? 자, 이건 집어넣으면 기본형 자체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죠. 원점이 중심이란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가 가장 좋으냐면 표준형도 어려워요. 그죠? 표준형도 어려우니까 일반형으로 해결을 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by 플러스 c꼴이 이것이 일반형이죠. 는 0입니다. 일반형은. 그죠? 여기가 상수 아래 제곱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0이라고 쓰는데요. 자, 여기엔 미지수 3개니까 3점만 나오면 무조건 구할 수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일반형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는요. 점의 개수만큼이 주어질 때 아니면 y절편을 이용할 때 이 두 가지 형태에서는 일반형을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x가 1일 때 y가 3이란 뜻이니까 1. 그 다음에 y가 3이면 3, 3은 9죠? x가 1이면 a고요. y가 3이면 3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됩니다. 바로 이 놈이 0이다라는 뜻이고요. 자, 4,2다 그랬죠. x가 4일 때 y가 2란 뜻이니까 x가 4면 4, 4, 16, y가 2면 2는 4, 그 다음에 플러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2b,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되겠죠. 이 놈은 0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 5,1이다 그랬어요. 5, 5, 2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제곱 1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5a, 그 다음에 플러스 자 y 대신에 1 들어갔으니까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이 되겠죠. 자,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원이차 연립방정식으로 a, b, c의 값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식들을 좀 간단히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 c를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요거부터 일단 상수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 넘겨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에요. 그쵸? 자, 여기는 얼마가 돼버리냐면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6이 되죠. 자, 결국은 요러한 식들이 요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놈과 요놈, 요놈과 요놈을 연립해서 빨리 C를 죽여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 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를 뺀 결과는요. A에서 4A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3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되죠. 그 다음에 C는 사라져 버렸고요. 여기서 여기를 뺐으니까 플러스 10만 남았어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요. 마이너스 A가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남고 역시 C는 사라지죠. 여기서 여기 뺐으니까 6만 남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는 B의 개수가 맞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역시 빼서 해결을 보면 되죠.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A가 되겠고요.
자, 6에서 10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A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A가 마이너스 2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로 바뀌어서 B는 4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B는 4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A, B 값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어주면 나머지 값 구할 수 있죠. A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B가 4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12예요. 12에 마이너스 2가 붙었으니까 여기가 1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10, 그죠? 다시 한번. B가 4면 4, 3, 12.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 12에서 2를 뺐으니까 10이에요. 그죠? 10인데 이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C는 마이너스 2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C는 마이너스 20. 자, 이렇게 해서 요 값들을 순서대로 여기에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요 놈의 정답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a의 값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y의 값이, b의 값이 4니까 플러스 4y, 그 다음에 c의 값이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은 0.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넘어가죠. 오, 빨리 나와요. 그죠?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이래요. 그러니까 원의 지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원의 지름, 가로지르는 지름이 있는데 이 위에는 반드시 원의 중심이 있죠. 원의 중심이 있는데 이 지름의 양 끝점을 가르쳐 주었을 때 푸는 방법입니다. 한 점이 몇 컴마 몇이냐면 0,3이고요. 또 다른 한 점이 몇 컴마 몇이냐면 4,1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두 가지만 알면 끝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가 바로 원의 중심이라는 놈하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원의 반지름이라는 놈이죠.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을 찾아야겠는데 이 중심을 가만히 보아하니 이 중심이라는 것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길이가 되겠죠. 그죠? 결국은 이 점의 포지션은 바로 무슨 점? 중점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어떤 점에? 양 끝점의 중점이니까 뭘 떠올리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중점하면 평균을 떠올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균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x의 평균 바로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의 평균도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원의 중심 2,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이 원의 중심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반지름도 나와버리죠. 결국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x의 차가 2니까 2는 4, y의 차가 1이니까 1, 1은 1을 더하고 루트 씌우면 바로 그것이 반지름 r이 되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냐? 도대체 반지름은 루트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자, 중심이 2,2라고 그랬으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반지름이 루트 5라고 했으니까 요 놈의 제곱을 쓰는 거라고 그랬죠? 바로 5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가 되겠네요. 30번 문제 우리 보죠. 자, 30번 문제. 자, 두 문제 나와 있네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자, 일반형이 나왔을 때는 바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빨리 구해내라고 당연히 물어보고 싶겠죠? 자, 그래서 봤습니다. 1번부터 보니까요. 얘는 좀 보니까 이상해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다 1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다행히도 2로 같으니까요. 빨리 2를 없애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2를 없애려면 2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y가 되죠? 는 0입니다. 0은 어차피 2로 나눠봤자 0이니까. 자, 이걸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x는 요 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x는 바꿀 수가 없고요. y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요거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y가 돼 있고요. 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요 놈의 반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요 놈의 반은 4분의 5니까 4분의 5의 제곱이면 16분의 25고요. 자, 원위치해야 되죠. 마이너스 16분의 25가 들어갑니다. 자, 이 놈은 0이겠고요. 맨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x제곱이 있었죠? 자, 이 놈을 갖다가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죠. 자, 그러면 앞에서 나오는 표준형 x제곱은 그대로,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죠? y 마이너스 4분의
5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놈이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 놈은 16분의 2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표준형으로 바꿨으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죠. 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몇 컴마 몇이고 이놈이 0 되게 하는 값 0이고요. 반지름은 y의 좌표는 얼마예요? 4분의 5죠. 그래서 0,4분의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은 바로 16분의 25가 누구의 제곱이냐? 4분의 5의 제곱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보죠. 자,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이미 개수 1로 맞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고 요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겠죠. 자,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x 제곱 플러스 4x에 필요한 숫자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됐죠? 원위치도 한 거예요. 얘네 둘 갖고 만들면요.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7y 그 다음에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49죠. 2분의 7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49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0은 0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자, 완전 제곱식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요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면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요놈 갖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죠. y 플러스 2분의 7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남아있는 게 누구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분의 49와 플러스 10이 상수로 남아있죠.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4분의 40이 얘랑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만 남아요.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25죠. 넘어가서 플러스 4분의 25가 돼버리겠죠. 4분의 25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잘 계산이 안 되는 분은 멈춰놓고 실제로 한번 요걸 다 더해 보시고요. 넘겨보세요. 자, 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준형 잡았으니까 여기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원의 중심의 좌표는요. 몇 컴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2분의 7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 R은 어떻게 되죠? 자, 요놈이 누구의 제곱이냐니까 2분의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이번엔 실원이 될 조건입니다. 2차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이 무슨 원이 되라? 실원이 되라 그랬어요. 실원. 실원이라는 건 뭘까요? 원을 실로 묶어놓은 겁니까? 아니죠. 이 실원이라는 건 실제 원이 되란 얘기예요. 실제의 원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실제의 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적어도 0보다는 커야 되겠죠. 반지름이 반드시 있어야 원이 되는 거잖아요. 반지름이 제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원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반지름 D가 0보다 무조건 어때야 된다? 반지름이 왜 D죠? 반지름은 R이죠. R. 그죠? 반지름 R이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0이 돼버린다 하더라도 그건 점밖에 안 된다. 그래서 반지름 R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뭐만 찾아주면 되냐면요. 요 위의 식에서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만. 그러면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x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1이고요. 그다음에 y제곱 플러스 4y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4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안 쓴 게 지금 k 플러스 1인데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입니다. 바로 이것이 반드시 0보다 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이 0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을 쓰란 얘기예요. 정리된 결과는요. 2하고 마이너스 1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k가 넘어갈 테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k는 이쪽이니까 작다가 되겠죠. 얼마보다? 4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제의 원이 될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32번이죠.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자, 이번에는 중심이 바로 직선 y는 3x-5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원래는 원을 구하려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세 점만 나와주면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두 점을 준 형태예요. 두 점을 줬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더 줘야 되는데 그냥 주기가 싫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심이 있잖아. 요 직선 위에서 놀고 있어 그랬어요. 그러면 중심의 x좌표를 a라고 둬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y좌표는 어떻게 돼요? 이 x가 a로 바뀐 거니까 3a-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있는데,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원이 일단 하나가 있는데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이라는 놈이 어디 위에 있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졌을 때, y는 3x-5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두 점, 뭐 1,2라든지 5,-2라든지 1,2, 5,-2라는 이 두 점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와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는 서로 어떻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반지름으로서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점의 원의 중심을 꼭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둔 거냐면 문자가 두 개면 못 푸니까 a, 바로 3a-5를 이용해서 요 위에 있는 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똑같죠. 자, 이걸 이용하면 a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는 어떻게 표시하면 되죠? a-1의 제곱 플러스 3a-5에서 2를 빼니까 3a-7이 되겠죠? 자, 요 놈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는 거예요. 루트. 그죠?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여기 갈 때도 루트 씌울 거니까 요 놈 이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는 a-5의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3a-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반대로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니까 3a-3이 되겠네요. 요 놈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계산을 조금 빨리 하고 싶기 때문에 넘길 거 넘겨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왼쪽에는 어떻게 되냐면 a-1의 제곱, 요거 넘어와서 마이너스 a-5의 제곱이 되겠고요.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있던 게 3a-3의 제곱에 마이너스 3a-7의 제곱이죠.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그렇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 이용해서 빨리 차수를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자, 정리된 결과는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이 둘을 한 번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a-6이 되고요. 한 번 빼주면 a랑 a는 사라지죠. 이건 4로 바뀔 테니까 곱하기 4배가 됩니다. 4배. 자, 이렇게 되겠고요. 이퀄. 자,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이니까 한 번 더한 거 그랬으니까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면 마이너스 10이죠. 한 번 빼주면 3a가 사라지면서 마3 풀 7이 되니까 풀 4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결국은 이 4라는 값마저도 이렇게 사라져 버리게 되죠. 자, 나머지 정리하면 돼요. 6a, 2a니까 2a가 넘어가서 우변의 4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 넘으면 플러스 10이니까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a의 값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원의 중심의 좌표는요. 원의 중심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될까요? a 컴마라고 그랬으니까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 좌표는 3a-5니까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만 찾으면 되는데 그 반지름의 길이는 바로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찾아주든지 아니면 요 점과 요 점을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저기에 1,2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x차가 없거든요. 0이니까 y차만 생각하면 되죠. y차가 4예요. 4. 그죠? 4에다 제곱하고 루트 씌워봤자 4니까 아, 반지름은 4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세워주면 돼요? x-1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에 반지름이 4니까 4, 4, 16.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가 되겠죠?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 두 점을 A, B라고 할 때 PA 대 PB가 1대2인 점 P의 자취를 구해라. 자, 이것은요. 아폴로니우스 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원이 갖는 특성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풀이를 두 가지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요 점 P의 자취를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두 점 1,0과 4,0이 주어졌는데 이걸 나타내보면 먼저 X축이 필요하겠죠. 왜? 두 점이 다 X축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1,0, 4,0이라는 건 왼쪽에 1이 있겠고 1,0 그 다음에 오른쪽에 4,0이 있겠죠.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인데요.
자, 일단은 어떤 점 P에 의해서 1대2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선이거든요. 일단 가장 쉽게는 내부에서 1대2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요 점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쪽에도 있겠죠. 여기에도 이렇게 1대2가 되는 곳. 1대2가 되는 곳.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도 뭐 1대2가 되는 곳. 이런 거 찾을 수가 있겠죠. 1대2. 이런 점들이에요. 결국은 이런 점들이 이렇게 가게 되는 그놈의 점의 자취를 구하라는 뜻인데, 자, 우리 자취의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바로 요 구하려는 점 P의 자취를 x, y라고 두고 xy의 식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A의 길이 대 PB의 길이가 바로 1대2가 된다 그랬으니까 써보면 되겠죠. 그렇죠? PA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이 되죠. 자, 여기는 루트를 버리면 안 됩니다. 왜 버리면 안 될까요? 비례식이지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요 길이 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PB의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그 다음에 x-4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이죠. 자,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b가 바로 1대2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간단히 한식을 적어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건데요. 자, 이거는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요. 자, 이놈은 그랬죠. 루트 x-4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놈과 요놈 곱한 거니까 2배의 루트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양변을 제곱해야 되죠. 제곱하면 이거 사라지면서 전개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46 플러스 y제곱이 되겠고요. 자, 우변은 요게 4로 바뀌게 되죠. 제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4배 할 준비를 하면 돼요. 전개하면서 x제곱에 4배 4x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x인데 4배니까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1에 2배 플러스 4배죠. 4배. 4. 그 다음에 여기가 2x, 2는 4. 248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4y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걸 간단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것들이 오른쪽으로 싹 다 넘어와서 정리가 되면요. x제곱 4x제곱이니까 3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4y제곱 플러스 3y제곱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x 사라져버리죠. 그 다음에 y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4만 여기로 뿅 넘어가면 되겠네요. 12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자취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 4, 1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건 이제 특별한 성질을 갖게 되는데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선생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1이 있고요. 여기에 4가 있어요. 1,4. 1,0하고 1,4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놈을 정확히 봤을 때 결국은 요 원이라는 것이 요 지름 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요 놈의 내분점을 먼저 구하고요. 1대2가 되는 내분점.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가 지금 1부터 4까지 3칸이거든요. 3칸. 3칸에 갖다가 1대2라고 그랬으니까 한 칸, 두 칸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 점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겠죠. 2. 여기서 한 칸, 여기서 두 칸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바로 이 점을 반드시 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분점만 있느냐? 아니죠. 외분점도 있죠. 그래서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1대2가 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요만큼은 2인데 요만큼은 1이다. 바로 이런 점의 좌표를 구해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이걸 x라고 한다면요. 이 길이가 얼마예요? 1마 x죠. 1마 x.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요 길이가 얼마죠? 4마 x죠. 4마 x. 그래서 여기에서 1마 x 대 4마 x가 1대2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요 계산하게 되면 4마 x는 2마 2x가 돼서 마이너스 2x가 넘어가면 플러스 2x니까 x는 4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즉, 요 위치는 마이너스 2란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맞나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칸이잖아요. 1대2가 맞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요 점과 요 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요런 원이 되는 거예요. 양 끝점으로 하는 요런 원의 자취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중심은 당연히 요 놈의 가운데가 되겠죠. 그러면 요 가운데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와 2의 평균이니까 여기는 0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원의 방정식을 써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원의 중심이 원점이니까 당연히 기본형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고요. 반지름만 적어주면 되죠. 반지름은 0에서 2까지 길이가 2예요. 그죠? 그러니까 2의 제곱이니까 4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풀면은 좀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필수 예제 문제들 풀어봤고요.
자,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들이 있죠. 그죠? 33번까지 문제들을 빨리 풀어보시고 선생님 풀이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시작하십시오. 자, 그러면 바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30, 몇 번이죠? 28번인가요? 27번이네요. 그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중심을 2,1로 한다. x-2의 제곱에 플러스 y-1의 제곱이죠. 자, 반지름이 3이다. 3, 3은 9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세점 0,0, 3,1,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원이다. 자, 이때는 무슨 형으로 푼다 그랬어요. 그렇죠. 일반형. 그죠? 일반형.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콜 0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들어가서 풀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식 0,0부터 집어넣으면 떡떡떡떡 c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c는 0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c값 나왔어요. 자, 그러면 c값 지워버려야죠. 그죠? c값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집어넣겠습니다. 3,1부터 집어넣으면요. 3, 1은 3, 3은 9, 1, 1은 1, 10이 되죠.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 1 들어갔으니까 3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식 마이너스 1,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요. 2의 제곱은 4니까 4 더하기 1은 5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a, b가 2니까 플러스 2b가 되겠죠. 자, 요거는 이원지차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줘야 되겠죠. 자, 위식의 2배 해야 되겠죠. 3이 6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2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빼서 해결 봐야 되죠. 그러면 6a에서 마이너스 a를 빼면 7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죠. 그죠?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 맞죠? 그죠? 여기서 여기를 빼면 플러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네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a의 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7분의 15죠. 아, 이 숫자가 좀 그러네요. 뭐 잘못 계산한 거 있나? 한 번만 더 확인합시다. 3하고 1일 때는 9하고 10이다. 그죠?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맞고요. 3일이니까 3a. 맞죠? 1b니까 b 맞고요. 자, 두 번째 건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고요. 2의 제곱 4니까 5가 돼서 넘어가서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2b.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위의 식의 2배니까 6a, 2b, 마이너스 20도 맞죠? 자, 여기서 여기 빼면 7a 맞고요. 사라져버리고요. 15가 맞네요. 그죠? a는 마이너스 7분의 15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제 b 값만 구해주면 해결이 되네요. 자, a는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는 게 낫네. 그쵸? a가 마이너스 7분의 15면 여기는 플러스 7분의 15죠? 그러면 2b 이퀄 마이너스 5에 그 다음에 7분의 15였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7분의 15죠? 자, 그러면 b의 값은 얼마냐? 마이너스 7분의 이게 35잖아요. 그죠? 7, 5, 35니까 35, 45, 50이 되거든요. 7분의 50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더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요 놈은 마이너스 7이 14분의 50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아유, 굉장히 복잡한 수가 나오죠? 자, 마이너스 27의 14, 25가 됩니다. 자, 요 놈이 b값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요 놈을 집어넣으면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에 자, a가 마이너스 7분의 15죠. 7분의 1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분의 25y는 0.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두 점 A 5,1과 마이너스 1,7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자, 그러면 이것의 뭐가 평균이 뭐가 된다? 원의 중심이 된다. 그랬던 거 기억나죠? 자, 평균 구합시다. 5 빼기 1은 4, 4의 반은 2. 자, 7하고 1 더하면 8, 반은 4. 자, 이게 원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까요? 반지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2와 마이너스 1의 차는 3이니까 3, 3은 9. 4하고 7도 차가 3이니까 3, 3은 9.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것이 바로 반지름이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보도록 하죠. 자, 정리된 결과는요.
원의 중심이 2,4니까 x-2의 제곱에 그 다음에 y-4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반지름이 지금 루트 18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쓰려는 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걷어낸 18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죠.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쵸?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중심부터 한번 구해보죠. 자, 여기서는 누구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여기서는 얼마 나옵니까? 2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2가 바로 원의 중심이 되겠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x제곱 2x에 필요한 게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4y에 필요한 게 플러스 4죠.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11이 넘어오면 플러스 11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걸 계산하게 되면 11, 12, 16이 되죠. 그러면 16은 누구의 제곱입니까? 4의 제곱이니까 반지름 R은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4가 거추장스럽게 잡혀있죠. 그럴 때는 빨리 4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를 버리고 난 식을 쓰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분의 1은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x좌표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니까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y좌표는 여기서 나오니까 2분의 3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2분의 3이 원의 중심이 되겠고, 반지름 찾으러 갑니다. 반지름. 자, 반지름은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에서 필요한 게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4분의 1. 그죠?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분의 9가 되겠죠. 그죠? 거기에다 4분의 1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은 지워져 버려서 요 놈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은 2분의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0번 문제입니다. 자, 30번 문제 보죠. 자,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by 플러스 c는 0이 실원이 된다 그랬어요. 자, 실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반지름 r이 0보다 커주면 된다 그랬죠. 자, 반지름 r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요. 자, 요 놈에서 나오게 되는 필요한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값은 얼마입니까? 요 놈의 반의 제곱이니까 2a의 반이면 a죠. 그러니까 a제곱이 필요하죠. a제곱.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by에서 필요한 건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자, 요 놈이 바로 오른쪽에 붙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c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c가 되겠죠. 바로 요 놈이 0보다 커지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죠. 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보시죠. 중심이 직선 y는 x 플러스 5 위에 있고 원점과 점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31번 문제인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원이 있는데 자, 원의 중심이 직선 y는 x 플러스 5 위에 있다. 이런 뜻이죠. y는 x 플러스 5 위에 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점이 원점과 1,2를 지난다 그랬어요. 원점이 0,0이겠고요. 자, 또 다른 한 점이 1,2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는 어떤 성질이 숨어 있느냐? 바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양점이죠? 0,0하고, 그 다음에 1,2에 이르는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이 점의 좌표를 빨리 구해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이제 미지수가 하나인 식으로 두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요 위에 있다라고 준 거죠. 그럼 x를 a라고 하면 y는 누가 됩니까? a 플러스 5가 되겠죠. 바로 요 위에서 논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을 세워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똑같겠죠. 그죠? 자,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의 제곱입니다. 방정식이니까 안 써도 되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는요.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5에서 2를 빼니까 a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요 놈을 간단히 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넘겨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변형을 안 하고요.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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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다 사라졌죠? 그럼 여기는 지워져 버렸고요. 여기는 10a만 남죠? 그 다음에 플러스 5, 25가 되고요. 자,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6a 플러스 3, 4하면 9가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해주면 되네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6a 플러스 4a 넘어가면 6a가 되겠고요. 자,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0이죠? 그죠? 9하고 1 더하면 10이니까
요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1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A의 값은 2, 3은 6, 3이 6이죠. 그죠? 3이 6, 3, 5, 15, 마이너스 이렇게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의 중심을 밝혀낼 수가 있게 되죠. 바로 이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 되느냐? A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5, 컴마 마이너스 2분의 5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0을 더 더하는 거니까 2분의 5로 바뀌게 되죠. 바로 이게 원의 중심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반지름 구해주면 되겠죠. 반지름. 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찾아주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훨씬 더 편하죠. 그죠? 정리된 결과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르는 거리는 요놈의 제곱. 그죠? 요 차니까 요놈의 제곱이죠. 4분의 25,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4분의 25의 루트를 이렇게 씌운 거죠. 그죠? 이게 반지름 R입니다. 간단히 한 결과가 얼마예요? 루트 4분의 50이란 뜻이죠. 자, 이것은 루트 2분의 25가 됩니다. 이렇게 2분의 25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것을 유리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사실은 유리화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내비두는 게 낫네요. 그죠? 간단히 했으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면 중심이 요 놈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x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y좌표에 의해서 y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제곱 쓰는 거죠. 아래 제곱은 여기에 루트 안에 값만 나오면 되니까 2분의 25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요 놈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32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32번 문제 보죠. 자, 2점 4,-3과 2,3을 지나고 중심이 x축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이 하나가 있는데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이걸 선생님이 x축을 좀 비스듬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그죠? 자, 그럼 x축 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그냥 a, 0으로 잡아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두 점이 어디에 있느냐? 4,-3하고 여기 4,-3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한 점이 여기라고 합시다. 2,3을 지난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미지수가 하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이르는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르는 거리하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빨리 a를 구해야죠. 자, 식을 세워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 이르는 거리는 a-4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차가 3이니까 3, 3은 9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a-2의 제곱이 되죠? a-2의 제곱, 그 다음에 0, 3, 3은 9 이렇게 되죠. 9가 사라져 버리죠. 나머지 정리하면 a제곱은 사라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8a 플러스 4, 4, 16이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4가 되게 되죠. 자, 이걸 간단히 해주면 되겠습니다. 8a 넘어가면은 우변에 4a가 되고요. 그 다음에 4가 넘어가면 12가 되는 거니까 만족하는 a의 값은 얼마? 4, 32,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놈의 원의 중심의 좌표는 바로 3,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는 반지름만 구해내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반지름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면 되겠죠? 그죠? 3, 2, 차가 1이니까 1이 되겠고요. 0, 3, 3이니까 3, 3은 9니까 루트 씌우면 이것이 바로 반지름 R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3,0이니까 x-3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이 되겠고요. 반지름 R의 제곱 쓰는 거죠? 1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3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33번은 우리 제일 마지막 게 우리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죠. 그죠?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좀 쉽게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하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그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렇게 A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가 5,0에 대해서 자, 뭐라고 그랬어요? PA 대 PB가 1대2. 자,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1대2. 자, 내분점 먼저 찾아볼까요? 내분점은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1대2가 된다. 1대2. 자, 요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일까요? 지금 여기 벌어진 크기가 6칸 벌어졌죠. 6칸 벌어졌는데 3조각 난 거예요. 그러면 한 칸에 2조각씩이거든요. 여기서 2조각 갔던지 여기서 4조각을 왼쪽으로 갔던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1,0입니다. 1,0.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내분점이고요. 자, 외분점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1을 가고 요만큼 2를 온 겁니다. 이게 1대2란 뜻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요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를 x라고 한다면요.
이 x는 여기서 여기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 x를 뺀 거죠. 마이너스 1에서 x를 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것은 5에서 x를 뺀 게 되겠죠. 5에서 x를 뺐을 때 요놈의 b가 1대 2가 되라 이런 뜻이니까 내항의 곱 5마 x는 외항의 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와 같아지죠.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플러스 2x가 되면서 x가 남게 되고 자 5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7,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6칸이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12칸이죠. 맞죠? 1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결국은 이 문제는요. 이 점과 이 점을 원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원을 구할 때 원의 중심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의 평균이 되니까 마 3,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마 3,0. 반지름은 얼마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원의 방정식, 전피의 자체는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의 제곱이 되겠으며 4의 제곱인 16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요. 원의 방정식 첫 시간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요. 다음에 펼쳐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난해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기를 좀 탄탄히 해두시길 부탁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